버클리 사이다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키는 영단 암기법이죠. 오늘의 영단어는요, 핵심 다이어인 이 캐피럴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할 때 이 캐피럴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막 변화무쌍합니다. 어떨 때는 자본의 의미로도 활용이 됐다가, 어떨 때는 수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는 대문자, 또는 중요한, 또는 사형의,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연상을 하실 때는 원어민들의 머리에는 항상 이런 연상법이 있죠.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캐피럴의 캡은 뭐다? hat. 머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캐피럴의 캡은 뭐다? hat. 머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의 여기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연상할 수 있기 위해서 소머리를 하나 이렇게 갖고 왔죠. 소머리. 요거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이어가 아주 쉽게 정복이 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의미, 중요한의 의미죠. 중요한의 의미입니다. 이때 중요한이라는 단어에는 주요한, 이 메인이나 이 취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취입. 이때 이 취입이라는 단어도 역시 hat, 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요. 그럼 이 단어가 왜 중요한 의미로 활용이 됐느냐면, 여러분들 농경시대 때는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었죠. 중요한 동물이자 자산이었다는 얘기예요. 농경시대 때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었다. 이게 농사를 지을 때는 소가 아주 매우 필요하고 중요했다라는 개념에서 이 캐피럴이라는 단어가 바로 중요한 또는 주요한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문을 보시면 이 캐피럴 에러 그럼 뭐가 되겠어요? 중대한 실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의미예요. 자본이나 자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뭐 현대 캐피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농부에게 소는 뭐가 돼요? 자산이나 자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재산, 자산, 자본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이 자본의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fixed capital 그럼 뭐가 돼요? 고정자본이 되겠죠? fixed capital 고정자본이 되고 capital and labor 그러면 자본과 노동,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과 노동, 자본가와 노동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예요. 수도의 의미는 중요한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도라고 그러죠. 수도.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수도의 의미로 활용이 됐다는 얘기죠. 서울은 한국의 뭐다? 캐피럴. 수도이다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의미예요. 이 캐피럴이 문자의 개념으로 쓰면 대문자가 됩니다. 대문자. 캡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머리 글자는 항상 뭐로 써요? 대문자를 쓴다는 얘기야. 이게 문장의 맨 처음, 머리 글자죠. 그건 대문자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피럴이라는 개념이 바로 대문자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됐다는 사실. 캐피럴 레터 그러면 대문자가 됩니다. 레터를 빼도 역시 뭐가 된다?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문화 캐피럴, 블록체 대문자로 쓰시오 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의미예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의미가 바로 이 사형의 의미입니다. 사형.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고대 중세 때에는 반역자가 생기면 반역자의 머리를 잘라 주겠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역자의 머리를 잘라 주겠다 해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캐피럴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다? 사형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캐피럴 퍼니시먼트 그러면 사형 선고가 되겠고, 캐피럴 오펜스 그러면 오펜스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범죄 행위. 크라임하고 같은 개념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crime. 캐피럴 오펜스 그러면 사형에 처해질 범죄 행위를 캐피럴 오펜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보충어휘로 가겠습니다. 보충어휘. 고급 단어입니다. capitul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apitulate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굴복하다 또는 항복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capitulate이라는 표현이 이 굴복하다와 항복하다라는 단어들은 독해에서 워낙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굴복하다, 항복하는 단어들은. 그럼 이런 단어들이 이런 게 있어요. capitulate라는 표현이 있고요. give into라는 표현이 있고 yield to, submit to, surrender to, succumb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이런 단어들은. 그럼 왜 이 단어들이 굴복하다, 항복하다의 의미로 쓰였는가를 원어민의 관점에서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굴복하다, 항복하다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준다.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굴복, 항복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들한테 이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들로 굴복하다, 항복하다의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굴복할 때는 주로 눕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들이 있습니다. 개. A라는 개가 있어요. 개. B라는 개가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근데 A가 너무나 강력해요. 막 등치도 크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B가 싸우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눕죠? 이게 배를 보이잖아요. 이게 개들이 상대방한테 배를 보인다라는 것은 굴복과 항복의 개념이랍니다. 굴복과 항복의 개념. 이런 개념에서 주다와 들어눕다라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원어민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원어민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단어들을 영어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학점 어원 연상법으로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capitulate의 cap은 뭐다? 머리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자신의 머리를 적에게 내놓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목숨을 뭐예요? 적에게 내놓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기본적인 의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굴복하다, 항복하다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들은 말이에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누구에게? 그 테러리스트의 디맨,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굴복하는 단어가 give into라는 표현이 있어요. give into. 이제 give가 뭐예요? give. 주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권리를 적에게 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굴복하고 항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남자는 말이에요. 이 bullying이라는 단어는 괴롭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threat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협박을 의미하는 말이죠. refuse라는 것은 거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부하다. 그는 괴롭힘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굴하지 않았다,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네, 세 번째, 일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일이라는 단어는 수확이나 생산, 산출의 의미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일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 바로 pay, 주다, give, 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다라는 개념에서 왜 수확, 생산, 산출의 개념이 탄생을 했느냐.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농경시대 때 이걸 밭이라고 합니다. 밭.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꾼들이 뭐를 해야 돼요? 파머가 바로 여기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밭에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많은 노력을 이 밭에게 뭐요? give,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밭은 농부들에게 뭐를 주느냐? 역시 준다라는 개념이죠. 농산물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농산물. 그 개념이 뭐예요? 수확, 생산, 산출의 개념이 이러한 개념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투역을 한 의미가 뭐예요? 굴복하다, 항복하다의 개념이 되겠죠? 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적에게 주면 뭐가 돼요? 역시 굴복하다, 항복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영단어의 의미는 이와 같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정부의 요구에, 이전의 정부의 요구에 뭐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번째, submi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고급 단어죠. 이 단어도 고급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submit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서류를 제출하다, 이런 의미로 암기를 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어근인, 이 mit이나 miss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 send, give의 개념이에요. send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보내다라는 얘기예요. send, 보내다. 보내는 개념은 뭐예요? 준다라는 얘기죠. 보내다 주다라는 것은 일종의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어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미즐이 뭐예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미사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본 단어입니다. 트랜스밋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 미스의 어근이 뭐다? 바로 샌드의 개념이에요. 샌드의 개념. 이 의미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송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submit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 제출하다의 의미가 탄생을 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다? 굴복하다, 항복하다인데, 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적에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굴복하고 항복하는 개념이죠. 자신의 권리를 적에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는, 예문을 보시면, 그는 unfair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았답니다. 다섯 번째, surrender to라는 단어입니다. surrender to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단어의 어근에 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 now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 너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non, thou, thou. 이 세 가지 어근을 암기해주세요. 이것들은 다 순수한 영어의 give,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다면, 보세요. donate, 주다, 기부하다. endow, 주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lender, 주다. 다 이해되죠? 이 렌더리라는 건 주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양도하다 의미도 없어요. 양도하다. 렌더리라는 표현이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surrender to라는 표현이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적에게 준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개념에서 굴복하다, 항복하다의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그 영국의 수상인 처칠은 나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나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the public, 그 대중들은 그 남자를 뭐 했다? support했다는 얘기는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succumb to,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단어예요. succumb to라는 표현이. 그럼 come의 어원이 뭐냐? come. 이 comb라는 단어는 바로 lie down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lie down. 여러분들 여기서 m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큐빅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죠. 큐빅. 어원이 6입니다. 그럼 큐비클이라는 단어가 뭐냐? 큐비클이라는 단어는 아주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장난감인 큐빅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큐빅 안의 공간은 매우 좁겠죠. 그래서 이 큐비클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좁은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좁은 방, 좁은 침실의 개념이에요. 침실의 개념. 그럼 우리가 침실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 눕겠죠. 침실에서 뭐예요? 들어 눕겠죠. 그래서 이 lie dow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럼 succumb to라는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succumb to에서 come은 뭐다? lie down의 의미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개가 있다. A가 있고 B가 있다. 얘가 매우 사나워요. 막 등치도 크고 무서워요. 그럼 B라는 개가 이 A라는 개한테 굴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배를 보이죠. 이렇게 들어눕죠. 그럼 난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에서 항복하다, 굴복하다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succumb to의 의미가 뭐다? 항복하다, 굴복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테러에 뭐하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핵점 어원 연상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다이어와 고급 단어를 아주 쉽고 아주 논리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암기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단어 박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강의가 이해가 잘 되면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을 필수로 좀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면 매일매일 영단어가 이런 핵심 어원 연상법으로 강의한 영단어가 여러분들의 집에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